지금이 김장철이죠. 그래서 김장하면 젓갈이라 짧은 젓갈 특집을, 젓갈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했더니 강경. 강경.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어떤 의미에서 강경 젓갈은 예. 마케팅의 승리, 브랜딩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 광천이라는 데를 말씀드릴 건데, 광천. 광천과 강경이 꼭 싸우는 건 아니지만 네. 서로 알게 모르게 이제 경쟁 의식이 있는 것 같고, 우선 광천은 토굴, 터널에서 숙성하는 새우젓이 유명해요. 광천 새우젓 장수부들은 하나씩 굴을 가지고 있어요. 아, 각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새우젓 이미지는 이쪽이에요. 광천이에요. 지금은 젓갈하면 강경이 떠오를 만큼 잊혀졌지만 지금도 사실은 60%를 광천에서 냅니다. 토굴 방식도 처음 개발했고, 그래서 딱 강경에서는 재래식 토굴이 아니라 현대화되고 과학적으로 시설된 창고에서 한다. 이게 무슨 뉘앙스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그곳의 이야기 아주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오늘도 다녀오신 모양입니다. 예, 여기저기 다녀왔죠. 네, 요즘 충청도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 것 같아요. 푹 빠지신 것 같습니다. 충청도. 충청 좋습니다. 네, 충청도의 매력하면 제일 큰 게 뭡니까? 이제 물자적으로는 뭐 네. 모든 게 풍요로운 것이고, 충청도가요? 예. 그런가요? 그 특히 바다의 산물이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금강이 또 물론 이제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발원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 참 금강이 멋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답사하면서. 금강이요. 저도 대전 살면서 근데 충청도 살면서 금강 한 번을 안 가봤네요, 제대로.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청호는 가보셨을 거고. 대청호는 가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전이 금강의 상류 지역이라 네. 애매하게 상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미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대전하면 사람들이 믿는 거는 갑천이나 유등천이지 않나. 그렇죠.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충청도 어디로 또 가봅니까? 예, 오늘은 지금이 김장철이죠. 김장철. 예, 아마 이게 녹화되고 한 7일, 8일 뒤쯤에 방송될 거라 생각하는데 네. 한참 이제 김장 담그실 겁니다. 11월 말, 그렇죠. 12월 초 정도까지 많이 그렇죠. 담그시죠? 예, 그래서 김장하면 젓갈이라 네. 짧은 젓갈 특집을. 김장철 젓갈 특집. 예, 젓갈 하면 뭐 강경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아까 방송 전에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젓갈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했더니 강경. 강경.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강경 젓갈도 저 좋아하고 네. 주변에서 많이 먹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강경 젓갈은 네. 마케팅의 승리, 브랜딩의 승리라고 볼 수도 있는 라는 걸 최근에 배웠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전에 보면 그 영덕이랑 울진이랑 그 그렇죠. 대게로도 많이 그렇죠. 그렇게 좀 싸우시던데. 또 이제 광천이라는 데를 말씀드릴 건데, 광천과 강경이 꼭 싸우는 건 아니지만 네. 서로 알게 모르게 이제 경쟁 의식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저 굴비, 영광굴비, 법성포, 예, 법성포, 영광굴비. 예, 다음 주에 그거 답사 갑니다마서도 그 굴비가 사실 영광에서 말리딩이 중요한 거거든요. 영광에서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광 바람 맞고. 예, 딴 데서 가져와서 거기서 말리고. 네네네. 그리고 민어, 네. 인천에서 많이 먹는 민어 아세요? 민어, 예, 뭐 많이는 안 먹어봤습니다. 중부지방에서 많이 먹습니다. 네. 회로. 그 원래 7, 8월을 많이 먹고 8월, 15일 지나면 맛이 뚝 떨어져요, 살에서. 광복절. 그래서 광복절을 해서 민어가 광복된다는 얘기가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 인천에 가면 이제 민어 거리가 있는데, 민어가 많이 잡히는 거는 목포예요, 또. 목포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먼데 이제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목포에서 잡은 민어가 심지어 인천에서 팔리면서 인천 민어 이렇게 이제 가기도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민어하면 인천이거든요. 그래요. 또 그리고 홍어. 홍어? 홍어는 요즘에 또 서해 오도에서 많이 잡혀요. 연평도 이런 데에서. 밑에 수온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하니까 이미지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가. 바다라는 게 예민해서. 좋습니다. 그럼 김장철 젓갈 네. 특집. 일단 지금 이제 나온 도시는 이제 홍성 광천하고 논산 강경하고. 강경. 예. 강경이 논산에 있군요. 예, 논산시 강경읍입니다. 한참 내륙이네요. 한참 내륙이죠. 그러니까 강경은 내륙인데 금강이 말씀드렸지만 네. 바다배가 신탄지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 흐름에서 강경이 중요한 거죠. 저희 이제 김장철 되면 저희 이제 어머니도 네. 어디로 강경 가십니까? 가서 이제 그 새우젓 사오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강경이 저는 그래서 강경 그래갖고 어디 저 바닷가 어디 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는 바닷가이기도 한 거죠. 예전 말씀드리면은 대략 경기도 고양이라든지 네. 영등포도 어떤 의미에서 바다거든요. 바닷배가 들어오니까 왔다 갔다. 또 마포 새우젓 장수 바닷배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강경이 컸던 거는 바닷가라서가 아니라 바닷가와
내륙 청주라든지 이런 도시의 중간에 있어서 그러면서 바다배가 큰 게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지점. 네네네. 여기서 배를 갈아타야 돼요. 내륙 사람들은 하긴 접근성은 강경 같은 게 훨씬 당연히 좋겠군요. 낫죠. 네. 강경은 그래서 뭐 예전 뭐 조선시대 때부터 큰 도시였고 아 강경이요? 예, 오히려 식민지 때 쇠락했죠. 쇠락해서 이름 이제 논산에 합병이 되고. 예, 합병이 된 거죠. 네네네. 하지만 강경분들이 마지막까지 버텨가지고 경찰서하고 법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강경 경찰서 있던 게 논산 경찰서가 됐어요. 근데 논산 쪽 사람들이 좀 불편해요. 우리가 왜 강경까지 가서 일을 봐야 되냐인데 그거는 이제 대등하게 하는 거니까. 강경에서 지켜낸 거군요. 지켜낸 겁니다. 네. 그렇죠. 공주가 대전에 뺏긴 거를 강경은 논산에서 지켜냈어요. 경찰서나 법원을. 네. 그런 관계. 자 그러면 이제 강경과 이배자란 붙습니다. 광천김. 광천은 김이죠 참. 그러니까 김도 짭짤하고 소금이잖아요. 젓갈도 소금이지. 소금이 많구나. 소금이죠. 바닷가 이건 바닷가입니다. 광천은. 네네. 광천이란 천이 흘러요. 그러니까 넓은 천이니까 사실상 바닷물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의 매력은 바로 바닷가라는 거랑 그 주변에 안면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섬들이 일로 와서 장을 보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 그래서 충남의 3대 시장 중에 하나였다고. 광천장은. 광천이요? 네, 강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충청남도로 이제 놓고 보면 광천은 제일 서쪽에 그렇죠. 약간 위쪽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경은 제일 남쪽에 중간쯤이 그렇죠, 되겠죠 아마 그렇죠. 좌우로 따지면. 그렇죠. 네. 강경은 그렇게 보자면은 거의 전북에 가깝죠. 그렇죠. 그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쪽 지리를 잘 모르신다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충청남도가 있죠. 있고요. 사실 충청 서도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서 차량산맥이 크게 흐르면서 서북과 동남을 분단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청양이라고 하는 청양고추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청양이 여기 있고. 아시죠? 청송과 영양 합쳐가지고 청양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 위쪽으로 흘러가는 게 장항선이에요. 차량선 위쪽으로. 장항선이 이제 천안에 출발해서 장항까지. 예. 네. 근데 지금은 익산까지 갑니다. 네. 사실 장항에는 화물역만 남았는데 사실 익산선이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충남이나 장항분들의 상처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섭섭하죠. 장항선 하면 충남의 정체성 같은 거라 이쪽 분들한테. 그래서 네. 그래서 요 차량산맥의 북쪽을 따라가는 게 장항선인 겁니다. 피해가지고 산맥을. 또 중간에 광산도 많고 보령에 남포라고 이런데 옥마 이런 데들 험해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령이 나오고 보령 대천해수욕장 유명한. 그 위에 있는 게 광천터미널이에요. 홍성군청하고 사이에.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그 평면도랑은 조금 달라갖고 아마 보시기에 이거 어디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셔도 이를 보면은 이 지형이 안 나와요. 지형이 안 나오죠. 이렇게 봐야 왜 광천이란 데가 이런 끼어 있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산맥과 평야가 만나는 딱 중간 지점쯤에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안면도라든지 섬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장을 보러 광천이 어디냐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네. 보시면은 강이 하나 큰 게 있죠. 이렇게 오천이라고 있고. 내륙으로는 많이 안 들어오는. 여기 많이 안 들어옵니다. 비교적. 네. 예전에 조금 더 바닷가 쪽이었다가 이런저런 흙도 쌓이고 하면서 이제 광천이 바닷가 개념은 좀 약해지고 그냥 이제 물산의 직결지로서는 살아남은. 배 들어오긴 참 편하겠네요. 저기.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안면도기도 하고. 네. 보면 백길이 보이죠. 오천항에서 이렇게 파란색 따라가지고. 그러네요. 간다고. 네. 아마 충남 또는 대전 쪽이시니까 그래도 좀 그 광천은 안 가보셨나 봐요. 광천은 거기에 들러서 뭘 해본 적은 아마 없는 것 같고 뭐 지나가면서는 좀 갔었겠죠. 대천 해수욕장에 뭐 이렇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천 나중에도 얘기할 텐데 대천 해수욕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대천 해수욕장 약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갖고 있는 생각은 지역 주민으로서의 느낌. 멀리 가거나 좀 돈 들여서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 이제 가까이 좀 저렴하게 갔다 오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조금은 그냥 뭐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느낌? 가기에 편한 바닷가. 네, 뭐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고급스러웠던 거죠. 대천이요?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선교사들이 휴양하던 곳이었죠. 대천이? 네, 대천 해수욕장에 지금도 선교사촌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일반인 출입 금지고 어떤 이제 기독교 재단에서 가지고 있어서 답사 가면 보입니다. 따로 이제 놀고 있는 애들이. 외국인들.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 중에 관련자들. 구역이 따로 있어요. 바닷가가.
아 그래요? 예. 뭐 그렇게 해줘도 되나? 아,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한 거니까. 그거 뭐 그게 구한말 때부터 왔던 아, 거라서 그래요? 오래된 겁니다. 그거. 아, 되게 요즘이 오래된- 아니라. 네. 하여튼 백사장이 굉장히 넓고. 그렇죠. 네. 지금 보여드리는 넓은 땅, 이게 전부 다 원래 땅은 아니고 일부는 딱 보면 간척이죠. 아. 여기는 간척한 거죠. 네네네네. 이 북쪽 지역이 이제 이른바 말하는 대천, 아, 하나 거기예요? 리조트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가 미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지촌이었어요. 부대가 있었어요? 예, 이게 좋은 데다 보니까 좋은 데는 군대가 가잖아요. 군 휴양지로. 아. 온양온천 이런 데처럼. 네네네네. 여기도 그러니까 군 휴양지가 있는 거죠. 아 유성온천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물론 개발된 건 뭐 고려 조선까지 가지만 네. 근대에 뜬 거는 군대와 관련돼서 가죠. 온천과 군대라는 건 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긴 예전에는 돈과 인력 뭐 이런 우수한 인력들은 다 군대에 많이 그렇죠. 몰렸었었죠. 그렇죠. 그 어떤 의미에서 군대가 이제 이거는 이제 경제 발전론에서 말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독재 시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학자 중에. 왜냐하면 군대에서 사람이 활동하려면 최소한의 지적 수준이 필요하거든요. 영영서를 읽으려면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네네네네. 기본적인 시스템을 이해해야 되고 기계를 다뤄야 되고 네네. 타작이라든지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또 군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를 매우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지휘 체계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그래서 뭐 독립된 정부처럼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한국은 이제 그런 식이 지나갔습니다만 네. 50년대 한국군에서는 한글 교육을 했어요. 아 군에서. 네, 남자들이 그래서 글 못 읽던 사람들이 군대 와서 글을 깨우쳤어요. 아. 명령을 읽어야 되니까. 네네. 여기 뭐 무슨 병무 수칙을 읽으려면 그렇죠. 알아야 되고. 네, 암고도 외워야 돼. 그렇습니다. 요즘에 안 그러겠지만 저희 때가 저까지만 해도 아직 그 때리면서 막 하루만 외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그 기수표 같은 거. 괜히 막 이런 거. 예. 아, 여기 뭐 무대원 빠졌다고 막 뒤에 부르고 막 이런 거. 병 495기 병장님. 아, 죄송합니다. 아, 여담인데 네. 이번에 강경 바로 그저께 다녀왔는데 논산도 같이 다녀왔거든요. 네네. 훈련소. 아. 어디 훈련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공군이라 아 공군이면 진주. 진주. 예, 경남 진주에 다 있습니다. 거기. 공군. 그게 저 대전에 있던 게 한 거죠. 아 맞아요. 역시 대전과 관련돼서. 아 맞습니다. 저는 군 생활도 대전에서 했어요. 딱이네요. 딱 네. 그 어떻게 대전을 벗어나실 수가 없네요. 네, 충청의 아들입니다. 빨리 대전 홍보대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 아직 요청이 안 오네요. 네, 얼마든지- 어필하죠. 예. 대전 홍보대사. 예, 대전이 저만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육군은 논산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가면 남자들이 다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여기 일로 들어가요 문으로. 아. 그 연무대라고. 아 연무대. 네, 그 문 유명할 겁니다. 아. 사진은 굳이 안 보여드릴 텐데 네네. 군사시설이라. 네. 거기 올해 철거되거든요. 아 그래요? 건물이 약간 시멘트 한옥 같은 건데 외색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찍고 왔죠. 한국 많은 남자들의 또 그 악몽이 시작되는 곳이라. 꿈에서 자주 보인다고. 많이 하는.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끝나면서 자주 보이는 거는 입대보다는 네. 그 병역 만기했는데 서류 잘못됐다고 다시 들어오라는 거. 그게 꿈을 많이 꾸죠.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광천이 여기 있고 광천. 내려오면 보령이 있고 네. 좀 더 내려오면 이제 금강인 거죠. 네. 장안과 군산이 있는 네. 저기 장군 횟집이라고 맛있는 집이 어. 있습니다. 군산 쪽에. 그러니까 장항 군산인데 장항에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군 횟집인데 장군. 와 저는 이제 거기 처음 갔다 예전에 한 20년 전쯤에 아마 간 것 같은데 개구리 다리가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제는 안 나올 듯. 그 이른바 스키다시라고 하는 반찬 네, 그렇죠, 대충 있잖아요. 그게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뭔가 이렇게 닭다리 조그만 닭다리 같은 게 네, 그리고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개구리 다리라고. 아직 장항이 처음 먹어봤어. 아니 아주 어릴 때 먹어본 거 말고는 성인 돼서는 처음 먹어봤습니다. 어릴 때 어디서 드셨나요? 대전에 어딘가에서. 아 그 저는 이제 청주가 이제 그렇죠, 큰집 뭐 그렇죠. 고모네가 많았는데 그렇죠. 거기 가면 이제 그 무턱골인가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 개구리 잡고 뭐 애뚜기 잡고 맨날 하여튼 먹는 게 다 그런 거였어. 곤충들 뭐. 그 청주에서도 이제 시골 예, 쪽에 시골이었어요. 잠자리 먹고 잠자리 먹어요? 잠자리를 어. 그 성냥으로 날개를 호로록 태웁니다. 예, 애들 그런 장난 많이 하죠. 동그랗게 되겠죠. 그럼 이제 동그랗게 되면서 개 날개가 태면서 그 타는 열로 가운데 가슴살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살짝 먹고. 저도 잠자리 못 먹어봤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잠자리 무슨 맛에 비슷한가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그거 먹으면 막 힘난다고 그래갖고 아. 형들이 막 먹여갖고 먹었죠.
말 잘 듣는 착한 동생. 예, 좀 속은 것 같아요 느낌이. 속은 것 같습니다. 잠자리가 살아 없을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자, 갑시다 여튼, 그래서. 네. 그래서 내려와서 장안에서 이제 올라가는 게 금강이죠. 예. 보면은 익산이 저 아래쪽에 있어서 예. 익산이 그 농업이나 수리시설 쪽으로는 메카였죠. 아, 그런가요? 전국적으로 메카입니다. 예전에 수원과- 이리가 이리라고 했죠. 익산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리가 이제 솜리 이라 그래서 예. 한자로 그래서 솜리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있을 정도로 아. 이리 솜리.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리어 폭발 사고 있었던 아, 그 엄청 큰 사고였죠. 이리는 쑥밭이다 서울은 어떠냐라고 기자가 말했다고. 아. 북한은 공격한 줄 알고 네네. 그 화약이 아마 터진 거죠. 터진 거죠. 예. 담배는 안 폈다고 하는데 촛불이 넘어져가지고 했다고 하죠. 아유, 근데 그 익산이 여기. 네. 그래서 올라가면 강경이 나오는 거죠. 논산이 나오고 논산은 좀 내륙이고 강경은 금강가. 아. 그러니까 네. 이 두 개 합쳐서 논산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강이나 뭐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나눠보자면 전북이 더 맞긴 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황화면이라는 데가 제 기억에 맞다면 그쪽이 전북이었죠. 아. 그래서 논산 일부는 전북이었다. 네네. 그때가 63년도에 넘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전북 일부와 네. 그 경북도 일부 땅을 뺏겼는데 강원도 쪽에 아니 강원도가 일부 경북의 땅을 뺏겼는데 네. 그 되찾아오자는 운동이 있어요. 아. 이제 안 그래도 강원도하고 전북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아. 그때 찾아오자라고 하는 금산도 아울러서 좀 사이좋게 지내요. 네. 그러니까 자유적 지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이 있고 논산이 있고요. 네. 위에 올라오면 부여인 거고 올라가면 공주인 거고 세종인 거고 신탄진 나오고. 예, 북악 나오고 신탄지 나오는. 네. 그래서 내륙으로 들어가면 대전 지나서 네, 옥천까지 가고 다시 전북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금강이? 그게 금강입니다. 금강이 이렇게 확 돌고 가는군요. 휙 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북하고 충남은 사이좋게 지내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럼요. 같은 생활권인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강경은 2003년도에 다녀왔었어요. 네네. 20년 전에. 그리고 광천은 요즘에 이제 서해안 답사하다가 좀 드나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차이가 보여서 젓갈에 대해서. 네. 우선 두 지역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광천은 토굴, 터널에서 아. 숙성하는 새우젓이 유명해요. 원래 토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그 광천이 원래 금광이 있었습니다. 아. 금광이 이게 폐광이 됐죠. 그거 자리에 하다가 보니까 뭐 혹시 이거 쓸 수 없을까 하다가 넣어봤는데 아. 맛있더라 이런 거죠. 그 뭐 광천 뭐 여기 홍수 말씀은 다시 더 드릴 겁니다만 오늘은 이제 젓갈로만 집중해서 네네. 토굴 문화관 새우젓 문화관이 있고 음. 그런 게 있어요. 설명 좀 읽어보죠. 토굴에서 숙성시킨 최고의 새우젓. 여긴 토굴이 메인입니다. 이거 네. 외워두셔야 되는 게 강경은 토굴이 아니에요. 아, 광천은 토굴이고. 예, 네. 그게 제일 큰 차이. 아. 그래서 이 응암포 1호는 광천 토굴 새우젓 단지다. 역사가 고려까지 간다. 새우젓으로. 오. 강경은 시장으로선 컸는데 네. 새우젓 한 건 오래 안 됐다는 거죠. 아. 근데 광천은 새우젓으로 아주 새우젓으로. 오래됐다. 네.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겠죠. 뭐.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마을 뒷산에 뚫은 광산이 남아서 거기다 넣어봤더니 감칠맛이 났다. 그래서 제가 답산도 듣고 체험관도 있는데 새로 뚫은 것도 많고 광천 새우젓 장수부들은 하나씩 굴을 가지고 있어요. 아, 각자. 각자. 각 가게마다? 이렇게. 금광은 원래 여기서 좀 해봤던 거고 네. 지금 요 산 서쪽에다가 하나씩 굴을 뚫은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새우젓 이미지는 이쪽이에요. 광천이에요. 아, 그 저희 가면 아주 새우젓 냄새가 많이 나겠네요.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체험할 수 있는 굴이 있었는데 네. 거기 갔더니 동굴 속에 새우젓 냄새가 아주 아. 어떻게 돼 있냐면 광천 새우젓 토굴 테마공원 안내도. 그래서 독바위라 불리는 응암포구는 그래서 새우젓 담그는 독이 있었다고. 네, 네, 그래서 네, 응암포라고 하고 이러저러 하고요. 이렇게 굴이 몇 개 있습니다. 입구가. 아. 그래서 들어가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존했다는 거예요. 이게 새우젓 이게 뭐냐 이거 드럼이잖아요. 네네네네. 배럴. 배럴. 예, 그래서 단어 안 떨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네. 시범을 해놓은 건데 네. 실제로 실무로 갖다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냄새가 아주 찡했습니다. 아, 실물 같네요, 딱 봐도. 실제로 쓰기도 하나 봐요. 아.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제가 답사한 게 바로 지난 며칠 전이 12일이니까 네. 아직은 관광객이 없어서 이렇게 열어두고 했던 것 같은데
몰려들면 사람들이 손대고 하니까 아마 좀 치우고 할지 싶어요. 그렇겠네요. 이게 선선한 온도로 유지가 된다. 이게 네. 이제 토굴의 장점인 거죠? 15도 정도로 항시 유지되는. 아, 그래서 요즘에 그 일제 때 뚫었던 그 군사용 터널이나 네네. 방공호 또는 폐철도 터널 같은 거를 네. 와인도 하고 임실 치즈도 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런 발상 중에 최초가 여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운 좋게도 네, 제 답사치 동료와 같이 지켰지만 이 할머니를 만났는데 네. 산 증인이시더라고요. 아,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 중에 제일 역사를 잘 기억하는 분, 가장 오래된 분. 17살에 시집 오셔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여기로 오셔서. 여기로 오셔서 요 왼쪽에 사진 안 찍힌 집에 살고 계신데 네네네. 대단히 자부심이 크신 내가 산 증인이다 이 광천 직접 새우젓 새우젓 이것도 하시고. 하시고 네. 와서 이제 고생하신 거죠. 네. 근데 돈은 왜 보셨겠고 그러니까 자부심이 넘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보시면 뒤에 한적한 길이죠 여기가. 네. 근데 보면 광천 돼지내 토굴 새우젓이라고 있고 네. 이발소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오늘 말씀입니다. 광천에 새우젓을 사러 간다는 거는 네. 그냥 젖만 사고 딱 오는 게 아니라 놀다 오잖아요. 어떤 데서 장보고. 관광. 네. 그럴 때 이제 놓치지 마시라고. 아.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네네네네. 뭐냐면 지금의 광천은 좀 위입니다. 위쪽에 네네네. 시내가 있는데 한국 K-팝 고등학교도 있고 K-팝 고등학교가 있어요? 뭐 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 아래쪽에 이렇게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예, 거기가 이제 새우젓 마을이에요. 예. 인데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장을 보러 가시면 네. 이로 큰 길로 가실 거예요. 주차장도 넓고.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그 주차장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미 버스가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잘 정비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 관광버스 많이 있고 아주머니들 동네 다 이제 알바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여기만 보실 텐데 네. 그러지 마시고 네. 꼭 이 뒷길 한번 가시라고. 아, 옛날 길이에요 저희가. 여기가 옛날 신장로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발소 같은 게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그랬다가 새로 길 뚫으면서 이쪽은 그냥 주거 지역으로 석경이 바뀌었고 아. 할머니의 댁도 요 근처 약간 오래된 지금 모여 있는 상간 좀 다시 큰 길가로 나오시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영업하시고 토굴은 오른쪽에 있어요. 이 옛날 신장로에 있어요. 네네. 아까 체험관도 비롯해서. 네. 그러니까 이 성이 있는 가이드가 안내해 주시면은 토굴까지 가겠지만 아니면 이제 여기다 얼른 사고 딴 데 놀러 가시고 대천이나 네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여기 안쪽 한번 가보시라고. 아. 이쪽이 진짜다. 아, 새우젓. 그 이게 애호박에 해갖고. 아 맛있죠. 아, 진짜 맛이. 소... 맛좀 맛있습니다. 저도 새우젓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기 갑자기 전 개인적으로 족발이나 보쌈 좋아하는데 아. 새우젓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요 옛날 신장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네. 요런 길이에요. 아. 이게 신장로예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주택 같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으실 거다. 예전의 향기를 느낄 수가 느낄 수 있겠군요. 있고. 네. 그리고 보면은 이런 것도 있는데 백환루라는 옛날 중국집 간판 광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광천역 근처에 있는 네. 거기도 새우젓 타운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가보니까 광천 김축제 하고 있던데 네. 그때서 오래전부터 영업하던 가게 유명한 가게예요. 근데 지금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 흔적이 여기까지 나와 있어서 아. 그 광천 시장에 가시면은 역 근처에 네. 이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 전화 168번. 아, 그건 저 군의 전화 같은 거군요, 저거는. 아니 옛날에 정말 전화 쓰는 사람이 1000개가 안 될 때. 아, 그 정도로예요? 그 정도 때부터 영업하던 데예요. 와. 168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광천역 근처 네. 터미널인 데로 아마 장을 보러 오실 거고 네. 젓갈 사러 성이 있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마을까지 오실 텐데 이 역 근처도 오시고 역전마을 시장도 그리고 그 큰 길가도 와보시고 네. 그 뒷길까지 가보시면 딱 완성되는 거다. 저거는 그러면 DDD 나오기도 한참 전부터. 한참 전이죠. 국번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와, 저 간판도 한 50년 된 거네 그러면. 그렇죠. 대단히 오래됐다고요. 미니멈. 보시면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네. 요리하고 식사 구분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중 요리와 중화 요리와 식사를 구분하는 데가 오래된 데죠. 아, 요리부와 예, 식사부가 분리되어 식사부가 딱 있는. 있는. 저걸 내세우는 데는 오래된 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맛집 고르는 비결 중에 하나죠. 아. 그리고 안에서 고기 튀김 같은 거 파느냐, 덴뿌라 고기 튀김, 탕수육과는 다른. 아, 그게 또 그 소금 후추에 찍어 먹는 양식이에요. 끼얹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아, 그게 중국 요리집에서 팔아요? 예, 그게 일제 때부터 있던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덴뿌라가 붙어 있어요. 일본어로. 아, 중국 요리집이지만. 예. 근데 중화 요리는 어떤 면에서 인터내셔널 푸드니까. 아, 그렇긴 다 하죠. 먹은 거죠. 네. 저기 경북 가면은 돈부리라는 메뉴도 있어요. 중국집에.
돈부리는 진짜 일본 거 아니에요? 근데 울면 같은 거를 밥에 끼얹어 먹는 거예요. 울면 소스를. 아. 그걸 돈부리라 불러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맛집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좋은 정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 네. 광천이 워낙에 규모 있는 데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그러니까 젓가락은 강경이 떠오를 만큼 잊혀졌지만 사실은 지금도 사실은 60%를 광천에서 됩니다. 전국의 그래요? 새우젓에서. 그러면 저쪽이 메인이네. 메인인 거예요. 토굴 방식도 처음 개발했고.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럼 이제 광경 어떠냐 말씀을 드리면 네. 오늘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전국 문화원 연합회에서 만든 사이트라서 신빙성이 있는 데인데 광천이 약간 억울하시겠다. 좀 억울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강경이지 했다가 광천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각각 차이가 있지만 네. 토굴은 광천이다. 강경은 아니다라는 거. 강경은 뭘까요 그러면? 그래서 강경은 네. 이제 논산 강경 젓갈 축제가 있습니다. 네. 요즘 축제 기간이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 보면 강경 젓갈의 특징. 야, 홈페이지부터 약간 강경이 조금 세게 뭔가, 잘하시는 그렇죠. 것 같은데 느낌이. 그 충남 논산 강경 젓갈타운에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맛있겠다 진짜. 이거 맛있게 사진을 잘 찍으시네 강경이. 그러니까 이 브랜딩이 좋으시더라고요. 예, 딱 봐도 맛있게 생겼네. 그래서 보시면 예. 30년대에 최대 성실을 이루었던 강경은 1930년대. 네, 시장으로서 컸죠. 새우젓이 아니라 시장이. 그리고 젓갈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발효 방법과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오다가 강경에서는 재래식 토굴이 아니라 예. 현대화되고 과학적으로 시설된 창고에서 한다. 이게 무슨 뉘앙스겠습니까? 네. 다르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들어오셨는데 마케팅을 깔끔하게 하신 거죠. 우린 공장에서 만들어요.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각자의 취향이고 천일염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공장에서 만드는 한주 소금이란 걸 저는 한주 소금. 신뢰하는데 네. 공장주 소금 깔끔하잖아요. 네. 각자의 취향이 있는 것처럼 네네. 광천이냐 강경이냐는 취향의 문제에 가깝다. 네네네. 한주 소금은 그건 이제 브랜드명이죠, 그죠? 브랜드명이죠. 명인데 이제 공장제 소금. 사람들이 공장제 소금은 왠지 몸에 안 나쁠 것 같고 천일염으로 해야 뭐 자연의 힘을 받아서 네. 하겠지만 오히려 자연이 불순물이 많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소금할 때 간수 빼라고 하잖아요. 네. 물 빼고 쓴맛 빼고 해야 이게 좋다는 게 쓴맛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미네랄도 네. 안 좋은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저 한주 소금에 한 푼 돈 받은 거 없으니까요. 그래서 강경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했고 이번에 답사를 했을 때 바로 그저께 답사했는데 네. 강경에서 어릴 때부터 사셨던 분하고 같이 다녔어요. 아이고. 이분의 말씀이 네. 우리 어릴 때 강경 그렇게 젓갈 안 유명했다고 사실. 한 두세 집 있었는데 거기 사신 분 얘기입니다. 얘기가 자기 어릴 때 기억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새우젓으로 확 떴다고. 그러니까 브랜딩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대충 언제쯤부터 부상을 좀 하셨을까요? 한 7, 80년대? 8, 90? 그거보다 조금 더 최근이지 않나 싶습니다. 90년대 이후로. 물론 이제 저희 강경에서도 토굴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제대로 미는 거는 토굴보다는 현대식.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건 같아요. 저 이번에 계속 생각을 한 게 짧은 기간 중에 광천하고 강경 답사를 했는데 둘 지역의 차이는 뭘까? 결국은 젓갈 사러 오신 김에 관광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즐길 거리가 있어야죠. 그 문제가 큰 게 아니었나? 강경은 좀 있어요. 뭐 부여 공주 인근에. 크잖아요. 또는 익산, 장항, 군산도 있고 금강권으로. 근데 이제 거기 광천은 주변에 홍성, 보령, 대천대족장은 물론 있지만 그건 이제 여름용. 그리고 지금 12월에 가는데 춥죠 바닷가. 그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저는 좀. 네네네. 사모님들이 주로 차 타고 오실 거 아닙니까? 사모님용으로 이제 공산항도 올라가시고 한번 부여도 한번 가시고 하면 좋잖아요. 익산 미륵사지도 가시고. 네네네. 그런 것도 여야 주지 않았을까라고 대단히 개인적인 추정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설득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딱 그 일만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참에 이제 뭐 사실은 옆집 아줌마 이렇게 같이 그렇죠. 가셔서 친목도모도 하고 진짜로. 그럼요. 그 남편을 안 보게 하고 노는 거고. 갯돈 이렇게 또 해갖고. 그런 겁니다. 그 아마 그 젓갈게를 드셨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군산 회타운 가서 회도 드시고. 그렇죠. 그런.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강경이 뭐 위치적으로 혹은 뭐 마케팅적으로 좀 더 유리했던 측면이.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마치 대명사처럼 강경처럼. 젓갈하면 그냥 강경. 근데 지금 말씀 잘하신 게 교통 유지라는 게 논산하면 사실
계룡하고 붙어 있고 오른쪽에. 네. 계룡은 대전권이잖아요. 네네네. 사실 범대전권인 거예요, 논산이. 큰 틀에서 논산, 계룡, 대전 통합설도 있던데. 논산 계룡? 대전 통합설. 저희는 뭐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여러 설 중에 하나로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금산 대전 통합설도 있었고 늘. 아, 금산 연합 고립돼 있으니까. 다 통합해요 그냥. 네, 그냥 사실 하면 됩니다. 광역 그러니까 초광역시 정도로 해서. 네네네. 요즘 경북은 말씀드렸지만 연합 많이 하거든요. 아, 뭐 그렇죠. 해오름 연합이니 뭐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서울에 맞설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싸우지 마시고 괜히 젓갈로 제가 좀 충청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예. 네. 충남 홍보지사로서 고맙습니다. 충남 대전 홍보지사. 네, 광천 맛있고요. 강경도 좋습니다. 근데 제다음에 또 하나는 네. 광천이 왜 좀 밀렸냐 이미지가 김도 중요해서 아, 두 개가 있다 한 보니까 지역에 두 개는 그치, 조금- 기억하기가 조금. 그래서 뭘 밀가로 이제 마치 저기 우산 장수 아들하고 그러니까 뭐 무슨 아들이죠? 저 장화인가요? 장화 아들 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게 아니었는가. 네. 한편 이제 강경 쪽만 말씀드리고 끝내죠. 네네. 강경은 제가 2003년에 다녀온 게 있어서 사진을 좀 찍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그때는 사실 뭣도 모르고 다녔는데 아직 강경이 그 요즘엔 많이 관광지가 됐거든요. 마치 인천이나 뭐 구룡포 방어진 네. 그런 식으로 군산처럼. 근데 그 전에 갔습니다. 한번 몇 개 보시면 좋을 거라.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일자의 건물, 상가 건물인데 뭐 딱 일본 건물 같죠. 그런데요? 이거 제 2003년도에 저거 이게 유명한 한약방일 겁니다. 아. 지금도 강경에서 유명한 한약방. 아, 강경이 참 한약. 한약 유명하죠. 그쵸? 유명한 집안에.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건물 완전 일본식 창고 건물. 그러네요. 예. 이런 분위기였어요 완전히. 한때 번성했으나 지금은 쇠락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이게 2003년. 3년, 20년 전 와. 불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고 글자가 있긴 한데 색 바래지고 이건 진짜 일본 건물 아니에요, 그냥? 완전 일본 상가 건물인 거죠. 요거 잘 보세요. 요 글 이따 나올 겁니다. 이번 그저께 찍은 걸 보여드릴 거예요. 아, 작은 백화점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보시면은 신광 양화점이니까 구두점. 아. 여기도 화신 양화점. 화신 백화점은 아니고 네네네네. 따라서 만든 신광 양화점, 화신 양복점. 양화 양복을 같이 하셨네요. 네네네. 요런 가게들 또는 요거 지금 카페 됐거든요. 잘 봐주세요. 요 마크 있는 거.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완전히. 한적하죠. 아. 근데 여기가 완전 바뀌었군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오나 강아지도 아무래도 귀엽네. 강아지가 말을 잘 들어서 귀한 그 메모리 날아가면서 2장이나 찍었어요. 그랬던 것이 깜짝 놀랐는데 20년 만에 가보고 지금도 물론 여전히 이런 식으로 옛날 분위기 남기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좀 뭔가 좀 사람 손이 많이 타기 시작했죠. 여기 뭐 붙고 막 그러네요. 뭔가 뭘 깔았습니다. 이제. 보도블록이 네. 달라지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지만 이게 고기 튀김. 아, 템뿌라. 예쁘라.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아. 이건 탕수육이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런 건물이 있더라고요. 딱 보면 아직 손에 안 탔는데 곧 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근대생활문화체험관을 만든대요. 아, 뉴딜 사업을 네, 뉴딜 사업에 곧 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아. 이제 곧 군산, 인천 되겠구나. 네네네. 도시재생도 한대요. 그러니까 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네. 진짜 당장 올해 겨울이라도 가셔서 이 마지막 분위기를 보셔야 될 거다. 네. 근데 지금 이 길이 그나마 예전 분위기가 남아있는 길인데 이 길을 이번에 바꾼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한편 아까 보여드렸던 길, 네네. 아까 보여드린 거랑 같은 건물이에요. 20년 전하고. 아까 화신 그. 그 양화점하고 양복점? 양복점. 와. 색 깔끔하게 칠했죠. 신광 양화점, 화신 양복점, 그리고 아래도 뭔가 유리 새로 바르고. 뭐 이제 개화기 거리 그 이런 거죠. 느낌을. 네. 아, 저기 이제 1층 또 카페 들어오겠군요. 들어오죠. 이미 들어온 데도 많고. 아. 그래서 아까 찍어드렸던 한적한 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깔고 네. 근대 거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몇 개 남아 있는데 이거 다시금 보시면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모양이에요. 이제 많이 옵니다. 아. 요즘에 그 원래 그 은행 건물이 하나 있고 네. 주변에 없었는데 많이 지었어요. 뭐 강경 호텔이냐는 식으로 꽉 찬답니다 사람이. 아, 그래요? 예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멀지 않았다. 이 느낌이 마지막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젓갈을 사실 요즘 그렇게 뭐 엄청 사람들이 많이 김장도 안 담글 뿐더러. 근데 아마 저 대량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어. 도매로. 아니, 그리고 여기 네. 자체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냥. 그냥 강경 자체가. 강경 자체가 개항장으로서.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직 제가 볼 때 덜 유명한데
그 공간 자산, 문화 자산, 건축 자산이 잘 남아 있는 데 몇 군데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강원도의 주문진이라든지 예. 이런 강경 같은 곳 이런 곳들이 비교적 조밀하게 발전했던 도시인데 요즘 아직 사람 입을 덜 탄 데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디어 유명해지기 직전 단계. 욕심이 살짝 나네요. 이번에 가서 같이 걸은 분도 저 외국 오래 살다 오시고 다른 데 사신 분인데 네.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지은 기와집을 한일 절충식 기와집을 네. 개조해서 살려고 가정집으로 강경에서요? 광경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한의원의 바로 뒷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까지 사업을 한답니다.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근대 네네네. 문화촌. 그리고 아까 말씀하는 그 한의원은 뭐냐면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20년 전의 기와집 연수당 한의원. 네네. 이렇게 이건 그래도 손을 비워 덜 냈습니다. 현재 그 후손분이 살아계셔가지고 여기에 네. 강경 구 연수당 건재 약방이라고 하는. 요 건물은 비교적 분위기 남아 있지만 이런 연수당 해가지고 간판도 있고. 네네네네. 요거 빼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아파트도 짓고 있고. 이것도 광천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네네. 강경은 그 자체가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가시는 김에 제가 뭐 저는 홍보대사 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강경 역사관이라고 이게 옛날 은행 건물이에요? 한일은행 강경지점 네. 요 건물 뒤가 완전히 테마파크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요 건물만 진짜고 나머지 새로 지은 건데 아. 카페 등등 호텔 그 꽉 찬다는. 아마 이미 충청도 분들은 소문 듣고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강경에. 강경이 야, 처음 들어봤네요. 멀지 않으시잖아요. 강경 가깝죠. 그러니까. 네. 요게 39년 당시의 영등포 개발지도. 당시의 개발지도예요? 예, 신도시 조감도네. 예 조감도 이대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지금도? 이대로 들고 걸으시면 답사가 그대로 됩니다. 이거를 왜 개발했냐면은 농촌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택지 개발. 그렇습니다. 20세기 중기에 조선인들이 밑집에 살 수 있도록 개발한 새로운 양식인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전통을 믿고 있는 거죠. 네네. 저 때도 집값 많이 올라서 고민이었나 봐요. 그렇죠. 소송당할 각오로 쓴 대한민국 부동산의 대기록. 김시덕 박사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전국 서점에서 확인하세요. 저희 어머니 부모님 모시고 한번 예, 다녀오도록. 한번 이제 임장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네. 자, 오늘 네. 저희 새우젓 특집으로 특집으로 네, 한번. 김장철 우리나라 대표 새우젓 광천과 강경. 광천은 진짜 생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렇죠. 시장도 꽤 잘 형성돼 있고 토굴이 오리지널인 체험도 할 수 있는. 네, 광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경은 좀 더 비교적 현대식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볼거리들이 그렇죠, 조금 더 그렇죠. 많은 차이가 확실하죠. 네, 그런 느낌. 둘 중에 뭐 잘 골라서 가시면 취향대로. 네,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저 광천 정도는 가셨다가 위에 저 온천 정도 아마 들르셔도 그렇죠, 괜찮을 그렇죠,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온양 뭐 이런데. 자, 오늘 새우젓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어디서 사는 게 참 좋을까 고민이 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 집뿐이 아니라 상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군요. 네, 다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담으셨을까요? 세 프로님의 이 후원을 받아서 열심히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박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